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인생 솔루션에서 마음에 대한 내용을, 마음 건강. 여러분들 마음 건강 하십니까? 네. 우리는 건강하다는 것은 뭐죠? 건강하다. 어디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우선 몸부터 건강해야 되죠. 신체적인 건강. 우리는 보통 신체적인 건강하면 건강하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만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 건강은 뭐죠? 마음의 건강이에요. 정신 건강. 멘탈. 정신이 건강해 이거죠. 근데 몸만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도 건강한 사람. 근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이게 근데 사실은 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몸하고 마음만 건강하면 건강한 거냐? 또 어떤 건강이 더 필요할까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 그걸 사회적 건강이라고 해요. 사회적 건강. 대인관계 건강도 중요해요. 네 번째는 영적 건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으로 또 이런 심리적인 걸 하면서 결국 마음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목이 당신의 마음 건강이 좀 어떠냐. 요즘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갈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힘들고 있고 그러겠죠. 근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 방역, 마음도 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해주셨어요.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마음이 어떻다. 마음은 뭐다. 마음이 뭐예요? 라고 한마디로 마음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입이 딱 막혀요. 근데 제가 좀 풀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서 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우울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게 설명하니까 그래 마음은 뭐다라고 좀 이게 좀 잡히지 않나요, 손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음의 병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병은 마음이 아파서 오는 병이 우울증이네? 그래. 그 우울증은 어디가 우리 신체 중에 어디가 아픈 거지? 뇌가 문제가 생긴 거네. 우울증을 뇌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세로토닌 행복한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에서 오는 게 우울증인데 결국 마음의 병은 우울증인데 뇌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뇌가 좀 활성화되지 않구나. 좀 막혀 있구나. 몸이 소통되듯이 마음도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세로토닌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잠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셨을 때 세로토닌이 막 활성화되면서 꿀잠을 자고 아주 행복한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결국은 뇌와 관련돼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또 마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오늘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뭐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심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입원까지 하게 되고 또 약물 치료까지도 해야 되고 결국 우울증은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는 거죠. 우울증의 80% 이상이 자살 생각하고 있고 실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15% 정도가 우울증 실제 사망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힘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루에 38명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8명.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확진자가 몇 명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자살은 하루에 38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원인이 우울증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병이에요. 우울증이 무섭죠.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들 마음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와서 결국 우울증이 와서 자살로 가는 거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의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멘탈이 좀 강해져야 되는 것들이 이번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것은 지금 마스크만 잘 써도 백신하고 똑같다 할 정도로 마스크만 잘 써도 되는데 결국 마음의 방역을 어떻게 할 거냐. 마스크는 암만 잘 써도 마음이 무너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스스로 죽는 거니까. 특히 뭐 청소년 자살도 1위예요. 청소년 자살. 또 어린 6살 아이도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2019년도에 보면. 이거는 뭐 아이들이 이 마스크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가정의 요인들, 왕따 따돌림, 공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자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멘탈을 강화시키고 멘탈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결국 이 생각도 아까 생각이 많아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음은 뭐냐? 그럼 마음은 생각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생각이다. 마음은 감정이다 라고 말해도 돼요. 이런 거죠. 마음은 사실은 크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인간의 생각, 마음은 감정에 있어요 라고 해도 거의 100점 잘 맞은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하기 어렵고 하지 마세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다. 또 행동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심리학에서 마음의 도식, 마음은 이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해요. 결국 인지는 뭐죠? 인지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합리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이 있고 힘든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안 좋은. 그렇죠. 늘 아까 과거 중심적인 생각들, 과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또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인지 오류, 왜곡된 생각들, 삐딱한 생각들, 그렇죠? 약간 편향적이다라고 하고 편향적인 생각들, 비합리적인 생각들, 과거 중심적인 생각들. 또 우울증 환자들은 옛날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냥 건들면 옛날 얘기들이 반복해요. 지긋지긋해요. 또 그 얘기냐? 그만해 할 정도로 막 옆에 있는 남편이 힘들어해요. 우리 아내들 우울증 있으면 그래요. 그걸 반복적 사고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또 자동적 사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아이데이션. 자동적으로 그냥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근데 해고 싶어서 해요? 그 아내도 사실은 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가 있어서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울증 아내를 마음의 상처를 다 풀어내게끔 하고 전문가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울증 환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서적인 문제는 뭐예요? 정서적이다. 정서적인 것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감정이다. 정서, 기분, 정동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기분장애라고 해요. 무드 디조더, 기분장애. 결국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죠.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이. 우울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처지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들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 이건 조증이에요. 항상 들떠 있어. 이런 사람들도 기분이 너무 고조돼 있어. 이런 분들은 또 문제가 생겨요. 막 과소비하게 되고, 그냥 막 사들이고, 홈쇼핑 계속 눌러대고, 그래야 만족해. 기분이 들떠 있어. 나중에 후회해. 여러분도 그러신 거 아니죠? 뭔가 웃으시는 게 조금은 그럴 수 있죠. 조금은 여러분들 홈쇼핑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초과해서 막 수없이 구매해서 막 아파트 입구에 물건이 이만큼 쌓인다든지 유명 메이커 신발, 옷 그냥 막 박스가 엄청 쌓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기분이 고조됐을 때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정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행동적인 상황은 결국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울고 죽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누굴 때릴 수 있어요. 화가 나서.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 생각이 막 울다가 화가 난다. 누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이. 그래서 결국은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다. 이게 서로 엮여져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요. 상황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잘 좀 들으셔야지 왜 장난치고 계세요? 왜 핸드폰 보고 계세요? 제가 어떤 지적을 했어. 지적을 했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달라. 어떤 분은 그래 우리가 잘해야 되겠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게 요즘에 뭘 그렇게 뭐 갑이야 자기가? 핸드폰 좀 하면 어때? 자연스럽게 강의 듣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정말 들어 나가. 못 되겠네. 여기 뛰쳐나가. 나 이게 강의 안 듭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이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잘하면. 이분은 부정적인 생각. 정말 열받네. 팍 치고 나가 여기. 화를 내면서. 그럼 감정이 들어갔죠.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화가 났어. 그리고 저한테 뭘 집어 던지고 가. 그건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울컥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행동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 보면 긍정적인 사고, 뭐 적극적인 사고 이런 거 많이 붙여놓은 거 있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말이 있죠. 인지행동 치료는 심리학에서 너무 중요한 치료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또 빨리 치료가 돼요. 인지치료는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우울증 있는 분들은 과거 중심적,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면 늘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에휴 이미 떠난 버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들어주죠. 들어주지만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젠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 오셔야 돼요. 왜 지나가는 화면을 자꾸 연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면에 집중하셔야죠. 영화 보면 현재 화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지나가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중심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시점에서 다루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자꾸 일로 오는 거예요. 야 현재로. 그리고 생각만 바꿔줘도 될 게 아니라 행동도 바꿔줘야 돼. 비헤이버, 행동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꼼짝달싹 하기 싫어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집에 안 나가. 집에서만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출입문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 걷기 유산소 운동, 햇빛 보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제가 해주는 거죠. 복식호흡. 왜냐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복식호흡을 많이 시켜요. 복식호흡은 안정된 호흡이에요.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는 그런 걸 많이 해줘요. 유산소 운동, 햇빛 보기, 등산 이런 걸 많이 권장하면서 행동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또 숙제를 많이 내주고 뭐 생각을 바꿔주고 이러면 치료가 굉장히 빨라져요. 약물 치료 없이. 인지 치료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위태위태하죠.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생각과 감정,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위험한 상태예요. 생각이 뭐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살 직전에는 그냥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떨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난 뛰어내릴 거야 라는 생각 없어요. 에이 우리가 그러죠. 이 사람은 왜 엄마를 생각해야 되고 아빠를 생각하고 자기 아내 남편 생각하면 왜 죽어. 자식을 생각해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인지 협착이에요. 협착, 좁아졌다는 거예요. 좁아진 생각이에요. 생각을 넓게 크게 가져야지. 이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좁아지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노, 여러분 화났을 때도 그래요. 화났을 때도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확 질러대고 뛰어내리고
이 감정이 오버플로 돼서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 뭐 자녀, 뭐 우리 아내, 남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협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야도 여기만 떠질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크게 못 본다니까요. 시야가. 에이 죽으면 돼. 여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무서운 상태예요. 이미 떨어지기 직전에. 그럼 제가 지금 어디예요?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 많이 오거든요. 아, 지금 아파트 옥상에 계신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나요? 전 여유 있게 지금 뭐가 보여요? 어린이집 그 노란 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저 차가 지나면 전 떨어질 거예요. 그러세요? 전 담담하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생각을 넓혀주는 걸 해요.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부모님 계시나요? 우리 아내 있나요? 남편 있나요? 이게 가족상도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 생각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 좁아진 생각을 넓혀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들은 몇 명 있나요? 아, 둘이에요. 5살, 3살. 아, 그래. 이름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기억하게끔. 그럼 아주머니들, 그래. 우리 아들, 딸이 있었네. 이게 생각이 빨리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어디 어린이집에 갔나요? 그때 제가 상담했던 사례예요. 그럼 몇 시쯤 도착하나요? 3시 반이요. 그럼 올 시간 한 1시간 정도 올 시간 됐네요. 제가 자꾸. 그럼 빨리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인지 확장이라고 그래요. 인지 확장. 좁아진 생각을 넓혀주는 거죠. 우리 어머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아, 대구에 계시나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자꾸 어머니도 생각하게끔 하고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없을 수 있어요. 울지 못하는 것도 큰 병이에요. 울지 못하는 것도. 울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울으면. 이 감정이 터져버리면 오히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대부분 CEO들, 대표들, 명강사들, 어디 원장, 소장님들도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있더라고요. 나도 자살 시도했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대표, 돈도 많이 버는 대표인데도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한때 죽을 뻔했어요. 아니 어쩐 일로요? 어떤 뭐가 안 돼서 부도도 맞고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제가 한강에 뛰어내려고 갔었어요. 근데 담배를 한 대 피고 싶었어요. 담배 피면 사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담배를 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뛰어낼 수 있는데 담배 피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나게끔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하듯이 아내가 있나요? 남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울면 또 한 분은 그분도 잘 나가는 분인데 그분도 나도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딸이 그렇게 보고 싶었대. 마지막 죽고 싶을 때. 딸 생각하니까 술 한 잔도 먹은 상태. 대부분 술은 자살 직전에 거의 30-40%가 술을 먹어요. 알코올과 자살 영향이 많아요. 몇 년씩 잘 못 죽어요. 보통 술을 먹고 자살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친구도 편안한 술 먹은 상태에서 뛰어내려고 막 하는데 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대요. 또.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난간을 나와서 자기가 걸으면서 계속 울면서 왔대요. 그냥 울면서 산다고 제가 그랬어요. 울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울지 못하면 바로 뛰어낼 거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우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됐죠? 마음은 뭐라고요? 테드다. 테드. 마음은 테드다라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책 제목이 좋죠.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이거는 김상임 코치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저도 소개를 받아서 그분 강의도 듣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책은 마음은 테드라고 딱 명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뭐 박사 공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불교계에 알려진 스님인데 인경 스님이라고 있어요. 저도 인경 스님 굉장히 또 강의도 듣고 이런 데 명상 쪽에 유명하시거든요. 명상. 근데 인경 스님한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김상현 코치가 스님 마음이 뭡니까? 계속 물어봤대.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근데 결론은 마음은 테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일목요연하게 쉽죠? 네, 아까 마음은 뭔데 누구한테 설명도 못하고 마음은 이거 어디 있어 도대체 마음이. 근데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아주 엑기스로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은 테드다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T는 think, 생각이에요. 아까 생각 얘기했었죠? 네. 어떤 생각이 있는가. 우리 생각은 굉장히 무형적이지만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아까 어떤 상황을 딱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아까 감정도 또 그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모션이에요. 감정. 감정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기분장애라고 하는 거죠. 기분장애, 정동장애, 감정장애라고 하는 거죠. 정서장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이어, 갈망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두 번째,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항상 기분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기분을 물어보는 게 우울증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우울증은 기분장애니까. 기분이 굉장히 좌지우지돼요. 우리 사람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면서 처지고 막 그래요. 기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늘 물어보는 게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제가 가장 질문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기분이 어떠냐는 거 물어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 놓치지 마세요. 요즘 기분이 어때? 우리 딸 기분이 어때? 기분 물어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딸 누구 요즘 잠 잘 자? 잠 잘 자는 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잠 잘 자는 거는 마음을 물어보는 거죠. 마음 건강을 물어보는 거죠. 왜? 우울증은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우울증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잠 못 자고.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기분 물어보고 잠은 잘 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팁으로 꼭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우울증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지금 나의 감정이 어느 정도지 내가 나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감정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큰 칠판 같은 데다가 우리 일기예보 하듯이 이게 붙이는 자석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석 붙이는 거. 요즘 그것도 팔아요. 감정. 나의 감정 체크하는 거. 우리 친구 감정 한번 표시해봐. 그래도 좋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 학교에서도 야 우리 친구들 와서 오늘 감정을 자기 한번 체크해봐. 우리 철수 짱이네. 오늘 기분 짱이야? 딱 붙이는 거야, 짱을. 어떤 애는 빨간 거. 우울해요. 이게 붙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나 자신도 오늘 난 맑음. 우리 날씨. 우리 일기예보하듯이 오늘 맑음, 흐림, 비옴, 눈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분을 내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기분을. 그럼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맑음 했던 넌 들어가. 좋은 애들 들어가. 너 왜 빨간색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울해? 화가 나요. 짜증 나요. 열받아요. 왜? 그럼 왜 그랬어? 우리 친구 왜 열받았어? 엄마가 매일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풀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네. 감정만 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우리 철수는 왜 이렇게 짜증내? 얼굴이 굉장히 막 화가 나는 표정이야. 뭐 때문에 화냈어? 엄마가 동생만 예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들어주는 거죠. 이 감정 체크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또 리더자분들은 내가 우리 누군가 아이들에게 이게 뭔가 이 감정 체크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나의 핵심 감정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50대든 40대든 내가 살아온 삶에서 쭉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나이테, 발자취, 나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나의 앙금들이 있을 거예요. 앙금.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에 침잠되어 있는 이런 그 핵심 감정 덩어리를 우리 체크해야 돼요.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이 핵심 감정을 잘 체크해 보려고 해요. 이게 최근에 2주, 3주 전에 누구한테 화나서 열받은 게 지금 가라앉은 거, 이걸 급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성은 내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날 뭐라고 해서 부끄러워 숨고 싶었어. 이런 거 있어요. 발표를 못 한다고 나한테 뭐 해초리 됐어. 이런 것들 다 앙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나의 핵심 감정이 단단하게 있는 거죠. 그게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누가 오면 부끄러워해하고 아주 수줍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 누구 때문에?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날 뭐 지적해서 창피하게 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은 여기 최적의 상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정적인 상태. 기분이 너무 막 오버플로 되고 아까 조증 상태도 안 좋은 거죠. 조증 상태는 막 일을 벌려요. 말도 많이 하고 막 눌러대고 홈쇼핑도 되고 막 술도 막 사고 막 이래 기분파야. 오늘 내가 다 쏜다. 가자. 뭐 이런 게 기분파들이에요. 이건 조증 상태가 돼도 안 돼요. 아니면 분노가 폭발돼도 안 돼요. 그렇죠? 감정을 아까 감정 조절 능력이 인간의 성공 요소예요. 최적의 상태를 내가 유지할. 내가 이게 들뜨지? 아까 심호흡하는 거, 복식호흡하면서 내가 좀 들뜨지 말아야지. 내가 이게 불안하지? 이런 것들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죠. 조절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감정이 너무 다운돼, 디프레션, 처져, 우울해, 무기력해 이런 상태도 우울증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컨트롤. 차분하게, 안정되게 내 감정 컨트롤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멋진 말이죠. 이 화를 내가 풀어내는 거죠. 좀 누군가는 화 푸는 방법도 우리는 잘 표현해야 돼요. 이게 표현하는 것은 남자가 잘 표현할까요? 여자들이 잘 표현할까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이 잘 표현하는 거죠.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자꾸 말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무슨 속에 뭐가 있는지 남자들은 말을 하네요. 화가 쌓이고 응어리가 쌓이고 하면 화병이 나는 거죠. 화병 나고 이게 골마 터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잘 표현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냥 말 안 하지 않는 게 본전이에요. 야, 가만히 있어. 보통이나 가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야, 참아야 하느니라. 야, 3번만 참으면 무엇도 면해.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참는 비용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뭐 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건 좋지만 내가 억울하면서도 불구하고 말 안 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다? 그래서 화를 잘 내야 돼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잘 표현하는 거죠. 골마 터지기 직전에.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마 시어머니한테도 사실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 제가 참지요. 골마 터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발 좀 자기 의사를 표현해라. 심리학에서는 자기주장 훈련이라고 해요. 자기주장 훈련.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잘 못해요. 자기 의사 표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리고 또 남자들은 꼭 술 먹어야지 얘기를 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술을 빌어서 떳떳하게 과장님, 부장님 사실 이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데 술 먹고 객기 부리고 있어요. 술 먹고 과장, 부장이 어떻고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표현하면서 내가 화를 풀리고 또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일일 결산하듯이 우리 일일 청소하듯이 하루 청소하듯이 우리 감정도 털어내기를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 그렇죠. 오늘 쌓인 게 누구 친구한테 그 친구 말이야. 쌓인 게 있다면 친구한테 야 그거는 그런 것 같다. 내가 말할 거 해라 이거지. 표현 이거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기주장 훈련은 무조건 친구하고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잘 표현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면서 야 친구야 그거는 좀 내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아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날 다음에 얘기지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때 일일 결산하듯이 야 친구 약간 좀 서운한 게 있다. 내가 듣고 보니까 네가 말한 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듣기엔 좀 거북스러웠어. 영 불편해 라고 말을 해야 안 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불편함을 털어내 주는 거죠. 친구 그랬구나.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이게 날 그냥 화가 쌓여. 농담도 이게 농담이 뼈가 있다는데 나한테 이런 농담을 해?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쌓인다 이게. 그날 털어내기를 해줘야 된다. 스트레스라든지 감정 쌓인 것을 일일 결산해 주자. 쓰레기통을 잘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워야 된다.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게 된 게 사명을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자살 예방도 다 이 마음에 대한 이걸 지금 11년째 제가 이걸 해오면서 결국 사람이 사람을 치유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해. 우리 엄마 약손. 엄마 손이 약손이야. 이거 심리적이에요. 엄마가 배를 싹 만져주면 하나도 안 아파. 옛날에 약이 없었어요. 저 어릴 때는. 엄마의 손길이 약이야 그냥.
엄마가 이거 어디 뭐 민간요법 가지고 야 이거 해가지고 익모초 이거 해가지고 하면 소화가 돼야 정말 뻥 뚫리는 거예요. 이런 게 옛날에 그 다 민간요법으로 다 해결했어요. 야 일로 아침 바늘 딱 따주고 엄마가 의사예요. 엄마가. 그럼 사람이 사람을 치유, 이 마음을 치유하고 저도 이런 일을 하니까 결국 저는 이제 플레이시보 효과, 자기 암실 막 주고 그래요. 우리 아주머니 참 그동안 못 잔 거 오늘부터 잠 잘 잡니다. 라고 저는 딱 긍정적인 걸 딱 암실 줘버려요. 정말 잘 자요. 자기 암시법을 좀 써요. 저는 이 분야 전문가인데요. 오늘부터 잠 잘 잘 겁니다. 불면증 환자들 오면 제가 이렇게 치유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을 치유, 마음에 대한 건강은 제가 치료할 수 있다. 마음의 건강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마음의 건강 심리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대인관계 문제, 그다음에 이 발표 불안증. 여기 보면 발표 못하는 사람이 발표 불안증. 그다음에 뭐 공포증 환자들, 뱀 공포증, 거미 공포증. 이 공포증도 다 제 분야예요. 이 분야가. 그냥 저는 모든 웬만한 사람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말을 더듬어, 말 더듬이도 심리 분야예요. 말을 더듬는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은 전화 공포증. 회사 그렇게 엘리트, 그렇게 유명한 대학 나오고 스펙이 그렇게 좋은 친구가 회사 들어가서 회사 생활 못해. 그게 뭐 때문에? 전화 공포증 때문에. 전화 웹에서 전화 오잖아. 예, 영업부 누굽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또 사장 전화 오면 사장님? 이게 상관에 대한 공포증이었어요. 부장님. 이걸 못해요. 넌 왜 그러냐?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둬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다 심리장애. 그래서 자꾸 이제 회사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하니까 또 못해. 딴 회사 또 옮겨. 스펙이 좋으니까 딴 회사 또 합격이 돼요. 또 가면 또 못해. 네, 울산 현대입니다. 누굽니다. 이 또 못해. 그래서 제가 이걸 고쳐줬어요. 이거는 초조 불안증이에요. 초조 불안. 그래서 야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연습을 해요. 천천히 약간 호흡이 중요해요. 아까 호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호흡은. 이 발표 불안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온 사람도 발표 불안증, 그럼 제가 심호흡하고 무대 서세요. 연예인들, 가수들 전부 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호흡. 이런 것들 전부 제 분야. 아까 우울증도 제가 주로 우울증 여성분들이 많이 만나요. 우울증. 이런 것도 전부 제 분야로 제가 해주고 있고요. 막 분노, 간헐적 폭발장애. 이 분노가 폭발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언제부터 폭발장애가 있는 건지. 아까 과거에 누구로부터 분노가 있었던 분노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씨앗. 이런 것들 제가 찾아서 그거 이렇게 털어내주고 이 작업을 제가 해주는 거죠. 정신과 병원에 안 갔지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예, 어떤 사람은 좀 답답하게 오직 성취주의자, 일 중심으로 놀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타까워서 교수님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다가 좀 놀면서 하셔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적절해야 되거든요. 이게 적절해야 돼. 진로 문제, 적성 문제도 우리 학생들 자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년 시니어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니어 방송인데 여러분들 내가 뭐 전직의 공무원이고 뭐 어디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뭐죠 내가? 그럼 제가 전문가가 심리 검사를 다 해줘가지고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건 이 분야예요. 진짜 모델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출신이 모델 하잖아요. 시니어 모델.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가수. 원래 끼가 있으신 분이에요. 공무원 하셨지만 진짜 앞으로 끼를 하셔요. 노래 하셔요. 연극 하셔요. 이렇게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진로 탐색 해주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심리 상담단 진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다 해줄 수 있고 또 그냥 개인의 문제도 각각 개인의 문제들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균형과 조화, 의미 있는 삶. 이 한 줄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일 중독하면 뭐 재미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내가 어느 교수님을 내가 보면서 교수님 너무 힘들게 사지 마셔요. 전 잘 놀면서도 다 하잖아요. 전 잘 놀아요. 저도 바쁜 사람인데 놀 건 다 놀아요. 쉴 거 다 하고 또 아내와 데이트할 시간도 갖고 자녀와의 시간도 갖고 균형되게 건강 운동도 해야 되고 균형되게 해야지
밸런스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한쪽만 무리하면 병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 나면. 그래서 이게 균형과 조화 있게 또 나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상담했던 사례도 좀 있어요. 보면 숨통이 막혀요. 숨통이 막힌다는 건 뭐죠?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게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숨통이 막혀요. 답답해요.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센터장님,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완전 고압적이고 이제 아버지 저한테는 국물도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숨이 막혀요. 무서워요. 이거요. 공황장애예요. 막 식은땀이 나요.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죠. 힘들죠. 힘들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아니 아버지로부터 큰 어떤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막 실직했다고 막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엘리트 막 정말 항공회사가 많이 잘렸어요. 항공이 이제 여행이 막 다 안 나가 버리니까 와, 이게 저희 가족 중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 형님의 딸이 이제 30 몇 살 된데 얘가 영어를 잘하고 뭐 항공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바로 그냥 실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키도 크고 예쁘고 늘씬하고 뭐 이렇게 다 됐는 아이인데 엘리트라고 해서 막 자랑도 막 동네 자랑도 막 했어요. 어디 항공사 그 들어갔다고 막 어렵게 들어갔는데 근데 잘려서 온 거예요. 이게 막 젓가락같이 말라 있다, 막 변비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막 우리 형한테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건 심인성 장애다. 결국 변비 이런데 몸이 이상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이 온 거예요. 막 변을 못 넣을 정도예요. 이게 막혀서. 그리고 그 정말 타들어가는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정말 이게 실망스럽고 자신이 여러 가지가 쌓인 거죠. 우울이 오고. 원래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면 이 몸이 벌써 알아차려요. 몸이. 젊은 여성들이 막 어깨 쪽지가 아프고 노인성 질환 같이 아프다는 거죠. 20대 꽃다운 나이에. 아니 무슨 노인성 질환이 있어. 내가 놀랬죠. 근데 우울증이 오면 그래요. 우울증이 오면 몸도 많이 아파요. 그걸 신체화 장애라고 해요. 신체화 장애. 결국 마음의 병이에요. MRI 같은 거 아무 찍어도 정상이에요. 이 변비 다 찍어도 이상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 마음의 병이 왔구나. 빨리 심리 상담 받아요. 또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친척은 또 상담이 안 돼요. 전혀 타인들, 전혀 남을 상담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족을 내가 상담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아내 제가 상담해 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심인성 장애로 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그 힘든 마음을 내가 알아차려주고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결국 욕심이거든요. 내가 최고 엘리트로 뭐 항공회사에 근무했는데 이게 뚝 떨어지게 실추된 거잖아요. 근데 아주 성취욕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 절 회복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좀 쉬어가는 코너. 야, 조카야. 좀 너도 어쩔 수 없어. 너의 잘못은 아니란다. 넌 능력 있는 아이야. 괜찮아. 너 영어 잘하잖아. 영어 과외되고 영어로 온라인 수업도 할 수 있잖아. 뭔가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어. 너 능력을 내가 인정한다. 좀 내려놓고 천천히 가자. 근데 인생은 길잖아. 근데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죽고 싶은 사람들은 난 인생 끝났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인생을 펼쳐주죠. 자,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지금 30대잖아. 아직 멀었어. 어떻게 바꿔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좁은 생각들이 오면 그냥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난 항공회사 잘렸어요. 난 실패한 인간이에요. 자기 낙인 찍어. 부정적 낙인. 그게 안 된다. 그걸 제가 상담사들은 그걸 사네. 야, 아까 생각을 넓혀주고 말이야. 인생은 길어. 지금 잘하는 거 다시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존 전략을 짜야지. 온라인 수업, 줌으로 수업해야지. 네 잘하는 끼를 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면 강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좀 빨리 살아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다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준다. 마음의 상처가 중요해요. 아까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건강도 우리가 잘 체크해 줘야 되고
혹시 내가 상처받은 게 있나? 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게 좀 거북스러울까? 나 이런 애들 보면 거북스럽지? 내가 내면의 아이가 무슨 상처가 있나? 이런 것들이요. 내 어린 시절에 부끄러웠던 아이가 있었나? 내면의 아이가 있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기 어려워요. 부끄러우니까.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1대1로 우리가 상담하면서 제가 비밀 보장을 다 해주면서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인간들 세상 속에서 별의별 사연이 다 많아요. 정말 말하기 껄끄러움까지. 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오빠로부터 이건 내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 약자들만 당한 거예요. 약자는 여성, 아동학대, 아동 주기 이런 것들. 여성들 피해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말하기 어렵죠. 정말 부끄러운데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어떤 여성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성의 폭행을 당해서 지금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지만 지금도 분노가 쌓이고 있어요. 무덤가를 다 포크레인으로 파버려가지고 그걸 다 갈기갈기 그냥 다 분쇄기로 꽈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뼈를. 그렇게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렇게 저한테 막 울고불고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런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든 간에 부끄럽고 말하기 껄끄러운 상처가 누군가 있을 수 있다면 그래도 털어놔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요. 전문가를 찾아서 그래도 털어놔줘야 돼요. 울고불고 아까 울고불고 분노를 다 털어냈을 때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털어놨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이무석 씨가 쓴 책이 30년 만에 휴식이 그거예요. 30년 만에 내가 마음을 털어놨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나의 어떤 삶에 물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잘못은 아니었던 거고 그게 어떤 나의 하나의 삶의 훈장이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흉터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내면의 아이라고 했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의 아이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아이냐. 무의식에 침잠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58세, 58년 동안 40대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언제 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잠겨져 있는 거죠. 그때는 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대들지도 못하고 했지만 그냥 억압했던 거예요. 억압에서 눌러놨던 핵심 감정 덩어리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걸 내면의 아이라고 해요. 내면의 아이. 어쩌면 인생의 덫, 아까 마음의 가시, 비슷한 말이에요. 마음의 가시, 덫에 걸려 있는 것처럼 내가 늘 불편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늘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늘 시기 질투. 왜 이게 시기 질투하지? 우리 아내가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보니까 우리 언니한테 늘 상처받았어요. 언니 동생이 특히 여자들 분들 자매 컴플렉스가 있어요. 언니 동생이 그렇게 시기 질투해요. 시기 질투해서 누구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잘 되면 더 난리야. 제가 더 잘 되면 더 난리야. 자기 남편 잘 안 되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것들 욕심 많고 질투하고 부끄럽고 수줍어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 이럴 때 내가 불편하지라고 하는 것들 그게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보고 또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 이게 해보면 그런 걸 치유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내면의 아이 결국 당신의 마음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거를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속풀이, 속에는 풀이를 한다. 속풀이 또는 심심풀이 괜찮죠? 마음 심자, 심심풀이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좀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어요. 늘 당신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마음에 대한 건강이니까 마음에 대한 건강을 이렇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것은 당신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 질문 핵심 질문이죠. 핵심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분노, 또 코로나 딱 꺼지는 그냥 블랙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 대한 방역, 심리 방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잘 살아오셨으니까 그래도 요즘엔 잘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 버텨주고 이 고비를 넘기고 또 마음을 그렇다고 내가 우울하고 죽고 싶어 하지 말자. 그래도 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비록 외부에 이런 게 있다지만 내가 이 마음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자존감도 좀 향상시키고 또 혼자지만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이렇게 남대로 내가 마음을 좀 단단하게 좀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